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하는데 유네스코 등재하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에 거기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노예로 부린 건데 그렇죠. 우리 국민을 우리 조상님을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강제노동이라는 말이 안 들어갔는데 결국 찬성을 해버렸어. 뭐라고 써있냐 그러면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당한 것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표현이지. 강제징용도 없고 한국인이라는 얘기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손을 대고 그거 저기 문화유산으로 등재합시다. 찬성합시다. 니들이 뭐 농담 삼아 나한테 뭐 양까무라 하는데 진짜 까무라를 붙여야 될 땐 다른 데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기시다간 얘기 중에 또 인상적인 말이 있었지. 와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 처음 봤다. 나도 이제 잡혀가기 싫어. 이런 사악한 놈 같은. 여러분 댓글은 얼마든지 다세요. 댓글로 잡혀가진 않을걸요? 항상 이상했다니까요. 항상 이상. 뭘 멀쩡해요. 저도 역시 멀쩡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안 꾸미는 겁니다. 꾸며봐야 안 멀쩡한데 뭐. 자, 뭐 자학을 하고 시작을 하네. 저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모든 수식어를 동원해도 절대로 꾸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 정부의 외교죠. 아니 근데 네. 어제 뉴스 보셨겠지만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하는데 거기에 강제노동이라는 말이 안 들어갑니다. 네. 강제노동이라는 게 안 들어갔는데 이거를 그냥 유네스코 등재하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해야 되거든요. 네. 21개 회원국이 예, 있는데 예. 대한민국에 거기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봤는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손을 들어줘도 우리는 들어주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 저게 1,500명이 넘는 그때 당시로 조선인이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하다가 도망치면 형무소 가서 실형을 살았어야 됐던. 도망치다가 사살당한 인원도 있대요. 네, 그건 사실상 노예로 부린 건데. 그렇죠. 우리 국민을 우리 조상님을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강제 노동이라는 말이 안 들어갔는데 결국 찬성을 해버렸어. 이거는 저기 뭐지? 유태인 생존자가요. 우리 저 아우슈비츠 국제 문화유산으로 등재합시다. 그런데 유태인들이 손들은 거예요. 뭐 이런 거지. 정말 아우슈비츠에서 사람 안 죽었어요. 거기 그냥 휴양지였어요. 뭐 이런 느낌이야. 거기 가서 죽은 유태인들은 그냥 다 늙어 죽은 거예요. 잘 살다가. 잘 살다 늙어 죽었대요. 손든 거야. 유태인이. 아니 도대체 나는 이걸 보다가 이제는 저기 이제 우리가 뭐 우리 저 제작진이 제목을 조용히 나라를 팔았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얘들이 나라가 어딘지가 진짜 의심스러워. 그렇지. 니들이 뭐 농담 삼아 나한테 뭐 양까무라 하는데 진짜 까무라를 붙여야 될 땐 다른 데 있는 것 같아. 아니 우리는 일단 농담 삼아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지 마. 내가 불편하다고 물타기 하지 맙시다. 서퍼야 뭐야? 그건 물타. 그거고 이건 이거지. 뭐 그게 그거야 임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어쨌든 이게 근데 문제는 이분이 국적을 잘못 알고 계셔도 국적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게 문제 아니에요 지금. 설령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요. 업무는 제대로 해야지. 업무는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저기 뭐야 그 누구야? 우리 띵구리 형이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람. 김태효 있잖아. 정말 효수해야 돼. 아이고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갖다 붙인 거야? 지금 뭔가 굉장히 이상하긴 하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이랑 연결돼 있는 무언가 중에 우리가 우리의 국익을 먼저 챙겨온 케이스가 있는가? 지금 뭐 보도에서 접했던 내용들만 가지고 봤을 때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군사 관련된 얘기부터 시작해서 경제 관련된 얘기 그리고 어떤 외교라는 폭넓은 뭐 여러 방면의 외교라는 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대한민국 국익이 먼저 생각되고 그 이후에 어떤 결정이 난 것 혹은 결정 난 이후에 따져봤더니 한국의 국익과 일본의 국익을 따져봤더니 우리의 국익이 더 우선시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도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아니 너무 신기한 게 이게 그래서 사도광산은 왜 그렇게 된 거냐고 우리 정부가 말하는 게 일본이 선조치를 취해줬기 때문이라는 거지. 취해줬다고? 일본이 선조치한 게 뭐냐면 거기에 저 사도광산에서 2km 차로 5분 거리 떨어진 그 마을에 가면 거기에 향토 박물관이 있고 나 그거 봤어요. 그 향토 박물관에 그때 당시에 조선인들이 강제 노동을 당했다라고 설명이 나온대. 그 향토박물관 사이즈가 어떠냐 그러면 거기도 강제 노동이란 말은 거기도 강제 노동 없니?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설명이 나오는 거야? 기시다가 무슨 쓴 이상한 연설문 같은 거 있고요. 사이즈가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 외곽도로 타고 가다 보면은 옆에 무슨옥이라죠 냉면집 있잖아. 딱 그 정도 사이즈. 그러니까 아주 작은. 그거 그 가끔 고속도로 휴게소 중에서도 그 지방 진짜 코딱 그런 거 휴게소 그런 거 있잖아. 향토박물관 있어. 그 창문에다가 휴게소라고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놓은 데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규모의 것에다가 그런 걸 한다. 그리고 뭐
뭐 추모제 지내준다 뭐 이런 얘기도 그 조건 중에 있었는데 그 정작 그 추모제라는 게 이 당시에 강제 노역을 했던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한 추모제냐 그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사도광산에서 일하다가 희생되신 분 이렇게 돼 있거든. 네. 그건 일본인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희생되신 분이라는 표현 자체가 얼마나 추상적이야. 그러니까 강제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와서 그리고 뭐 정상적인 노동 환경과 노동 조건 뭐 하다못해 식사를 제대로 제공받았느냐 네. 뭐 휴게 시간을 제대로 제공받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져볼 것도 없이 거기서 뭐 처음에 갔던 분이 얼마 만에 몸무게가 몇 킬로가 빠지고 어떤 질병으로 혹은 또 다른 이유로 사망했다는 기록들이 있는 상황 그리고 관련돼서는 증언도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모두 빠져 있는 거야. 심지어 요미우리 신문 보도를 보면 일본 신문의 보도를 보면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합의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강제 노동이라는 표현을 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는 그렇게 합의한 적은 없다라고 입장을 냈거든요. 이건 따져봐야지.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아니야. 요미우리 고소하든가 아니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왜 요미우리에서 이딴 기사가 나왔냐? 우린 합의한 적 없는데 이런 라고 나와야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 우리 외교부가 강제 노동이라는 단어를 빼기로 합의하지 않았겠지. 근데 네. 지금 하고 있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합의를 해줬겠지. 뭐 그렇겠지. 강제 노동이 빠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추모제 같은 경우는 야스쿠니 신사에 우리 그 강제로 끌려갔던 조선인들도 거기 이름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 가서 참배를 당하고 있어요. 네. 강제로 끌려가는데 희생당했는데 맞아요. 똑같은 꼴이 벌어질 거예요 아마 추모제 한다면. 거기 그 박물관에 있는 기시다 후미오 내각 총리 대신에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 모두 발언이 여기에 그 박물관에 있대요. 그 냉면집 같은 박물관에요. 이게 2023년 5월 7일 서울에서 한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 그러면 당시 어려운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당한 것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표현이지. 강제징용도 없고 한국인이라는 얘기도 없어요. 마음이 아프대. 네. 어. 미래를 향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측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일본 총리로서의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딜 봐서 강제징용을 인정하는 글입니까? 일본 총리로서의 책무는 많은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 갔냐는 거지. 1940년부터 사도광산에 끌려가는 조선인의 숫자가 1,519명. 야. 그러니까 한일 시민 공동조사 보고서를 보면 네. 사도광산과 조선인 강제동원 등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 강제동원했던 내용, 가서 했던 노동의 행태, 그리고 거기서 희생당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 이게 다 있는 거예요. 한일 공동으로 시민조사단이 만든 내용인데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일본 정부가 어떤 행태를 취할 때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유네스코 뭐 세계 유산에 등재가 되려면 네. 회원국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한테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설명을 듣고도 그래. 그리고 일본 정부가 그러겠지.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선조치를 해놨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 그 선조치가 무슨 내용인지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실제 우리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없이 이해 없이 그냥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갑시다. 우리 한일 관계 잘 해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갑시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우리 정부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좋게로 생각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윤 대통령도 그렇고 진짜 이제는 약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이 도대체 일본이 우리나라에 뭔 짓을 해놨길래 이게 대통령부터 관료부터 시작해서 뭐 이따가 따로 얘기하겠지만 이진숙 지금 빵통위원장도 일본군 위안부 강제로 끌려간 거냐 아니냐 물어봤더니 논쟁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겠다. 그래갖고 최민희 위원장이 뭐라고 하니까 그게 왜 논쟁 사항입니까라고 하니까 또 이제 말을 바꿨어요. 뭐 그건 취소하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대. 개인적인 사항이라 그랬나? 몰라 개별적인지 하여튼 그러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에 얘들이 무슨 약을 타놨길래? 그게 굉장히 일본 극우들이 하는 표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왜 우리 준비됐으면 그냥 올려. 사진 잠깐 띄워줘 봐봐요. 기가 막히더라고. 여기가 그 박물관 내부 사진이에요. 예. 저기 보시면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게 저기 맨 가운데 걸려 있는 거 있죠? 기시다가 쓴 거. 저게 기시다가 쓴 거. 저게 띡 걸려 있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네. 이렇게 네모 밑에 조그맣게 달린 거 있죠? 네. 그게 기시다가 쓴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거기 구글에 안내 나와 있는 거 보시면요. 여기 보면 주차장이 25대가 들어가고요. 산속에 있는 거라 땅값도 안 비쌀 텐데 25대 들어가고요. 신용카드 안 돼요. 흡연구역 없습니다. 와이파이 없습니다. 군함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군함대 때도 비슷한 일을 쭉 진행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도 무슨 이런 뭐 추모 공간을 만든다. 그리고 뭐 어떤 역사적인 사실, 강제동원 사실을 기록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군함도는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 섬이잖아.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도쿄 시내에다 만들어놨거든. 그러니까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뭐 본인들의 과오를 인정하거나 거기에 대한 사과의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가 아니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 그대로 또 듣고는 오케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정부에 속해 있는 몇몇 사람들, 뭐 대통령을 위시로 해서 뭐 외교부에 있으면 뭐 장관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 안보실 1차장도 있고 누구도 있고 있겠지. 그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호적인 한일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 대다수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 대다수는 역사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국민 대다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가 안 된다고. 동의할 수가 없지. 그게 될 리가 있나? 그 일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뭘 했긴데 그게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이걸 해줘야 되는 거냐? 그리고 우리가 뭐 사도광산이라는 곳에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일본에서 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1600년대부터 거기서 금이 나왔대. 네네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 산업화의 어떤 시작점이죠. 뭐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표기하는 만큼 정확한 역사를 표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네. 사도광산이 일본 산업화의 시작이었다 쳐. 일본 근대화의 시작이었다 치자고. 우리가 거기에 왜 손을 들어주냐고. 그러니까 나 되게 정말 아니 걔네가 근대화를 하고 말고 그 새끼들 근대화돼서 한 게 뭐 우리 침략한 거밖에 더 있어? 근데 거기다 대고 손을 대고 예 그거 저기 문화유산으로 등재합시다 찬성합시다 이 지랄한 거 아니야. 그리고 지난번에 사실 이제 일본 가서 오므라이스 먹었을 때 네. 그때도 이제 강제징용 근로자 문제 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기시다가 윤석열 대통령 옆에서 정확히 조선반도 출신 근로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조선반도 출신 근로자. 우리 땅인데 네. 거기도 일본이었는데 일본인데 조선반도에서 왔던 사람이란 얘기잖아. 네. 조선인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아예.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를 전제하에서 쓰는 표현인데 기본적으로 내선일체. 네. 근데 그거를 옆에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듣고도 그냥 끄떡끄떡 하고 있는데 내가 보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말에 끄떡끄떡을 했다는 건 뭐냐면 그 우리가 흔히 일제 강점기라고 부르는 그 시절에 일본이었던 걸 인정하는 거잖아. 그래. 그럼 일본이었던 걸 인정하는 건 그건 뭐가 되냐면 1919년에 생긴 우리나라 그렇죠. 임시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이건 반헌법이에요. 그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뭐 건국절이라고 말하는 네. 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그 이후부터 대한민국이 있는 거고 그럼 그 전에 거기는 일본이었다라고 인정하는 거잖아. 이게 뭐냐? 대한민국 헌법에 딱 박혀 있잖아. 그렇지. 임시정부의 적통을 이어 어쩌고저쩌고 쭉 박혀 있잖아. 그럼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이 현재 존재한다. 그것도 헌법 제일 앞에 있지 않아요? 전문이야. 헌법의 1919년. 근본이 여기서 온 거다라고 밝히는 거잖아요. 우리 대한국민은 1919년 예.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라고 그렇죠. 나오거든. 제일 처음이라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 나온다고. 그리고 기시다가 한 얘기 중에 또 인상적인 말이 있었지. 와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 처음 봤다. 술도 잘 먹고. 술도 이렇게 잘 먹고. 잘 먹는 게 아니라 이랬어. 그거를 다 마실 줄 몰랐다. 그렇지 맞다. 외교 행사 자리에서 건배한 다음에 네. 그걸 다 마실 줄 몰랐다. 그리고 밥도 너무 이렇게 밥을 잘 먹는 사람 처음 봤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어우. 기가 막히네요, 진짜. 네. 아니 참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한쪽에서는 외교적 수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조선반도 출신 일본인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밥을 우리- 잘 먹었어. 우리 윤 대통령 거기 가서 간파이 이런 거 아니야. 오므라이스 존나 먹고 그때도 왜 우리가 두 군데가 식당을 갔잖아. 네. 처음에 그래서 밥을 2차로 아니, 먹었다며. 그래서 밥을 2차 그 기시다니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웃겼겠어. 우리가 이렇게까지 마련을 해주는데 여기서 또 좋다고 다 먹네. 막 이러고 또. 아 나 진짜. 나 참 그래. 형, 그거 알아요? 사무라이는 4명씩만 다닌대요. 왜? 왠지 알아요? 사무라이니까. 5명이 다니면 오므라이스 되니까 같아요. 내 말이 맞네. 아이. 죽여버릴까요?
아침에 상쾌한 개그. 아 진짜 졸라 야마도네요. 오뎅님이 일본에 사신대요. 근데 네. 이 뉴스 때문에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어제부터 정치시사 뉴스 다 끊으려고 했는데 네. 그래도 용기 내서 재택에서 대한뉴스 듣는다고 진짜 아베 새끼가 한국 검사들한테 얼마나 돈을 처벌한 걸까요라고 화를 내셨는데 진짜 저는 이거 스터디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이거 이 정권이 끝나고 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내서 네. 왜 이랬는지 알아야 이 추적 보도를 해야 돼. 추적 보도를 해야 돼. 아, 이거는. 추적 보도하고 진짜로 네. 문제가 있었으면 법적으로 단죄를 하든지 해야지.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 우리 대통령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니 하다못해 우리 한일 저기 뭐야 외교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스스로 자랑해하고 존나 떠드는 오늘 한일 외교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라고 말이라도 하든가. 불리하면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조용히 있잖아 그냥. 이게 댓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참 참담하네요. 이름 없음님. 예. 윤석열이 바보라서 친일 행각 버리고 퍼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은밀하게 일본 측으로부터 뭔가 약속받았지 않았나 의심됩니다. 예를 들어 촛불 집회 같은 것으로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낄 때 자위대 파견을 약속받았다든지. 댓글 올라온 거 읽어드린 겁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거야 지금. 아니 저런 생각 할 수도 있지. 오죽하면 저런 생각을 하시겠어. 그럼요. 네. 아니 그리고 실제로 일본 극우들이 우리 저기 극우 집회 와가지고 같이 하잖아. 심지어 우리 태국국에도 일본 가가지고 거기 시위하는데 같이 지금 뭐 일장기 들고 있더라고. 도대체 한일 친선 교류가 그런 거였어? 그런 거야. 참. 같이 같이 깃발 들고 있고 플래카드 들고 있고 그러더라고. 도대체 어떤 나라 보수가 남의 나라 극우랑 똑같은 얘기를 합니까? 이것도 난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이 정부 들어서 수많은 단어들의 오염이 있다. 네. 뭐 그 중에 하나도 보수도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네. 가장 심하게 오염됐죠 오히려. 가장 심하게 오염된 건 나는 뭐니 해도 자유고 법치, 법치도 그렇고. 음. 그러니까 공정. 법치, 공정 이런 것들이 다 근간에 자유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자유를 그들만의 자유, 내가 편할 때의 자유로 해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꾸 자유와 법치와 공정과 심지어 상식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보수라는 단어, 보수 진보의 보수라는 단어도 그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니냐. 그냥 뭐 편가르기 좋아서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눠 놓은 것 같은데 그렇지. 어디에 보수주의자적인 행동이나 의식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 뭐 난 못 찾겠다. 다만 사용의 용도가 좀 더 넓어진 단어도 있습니다. 콜. 콜. 왜? 아니 검찰 앞에 콜을 붙일 수 있을 콜거.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콜거.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친한 택시 콜. 아 택시 콜. 그거 봐 여기도 그래. 원래 부른다라는 의미잖아. 근데 이게 검찰 앞엔 절대 안 붙는 단어였다고. 아닌 것 같은데. 거 위에가 예. 아주 요사시러네. 콜이란 단어를 하나 던짐으로써 댓글창 봐. 콜 뒤에 수많은 글자들이 붙어서 올라와. 아침에 상쾌한 개그. 역시 대단한 유튜버야. 잘하고 있어. 그래. 그래놓고 요즘에는 머리를 좀 더 쓰는 게 지는 말을 안 끊는다 절대로. 나도 이제 잡혀가기 싫어. 이런 사악한 놈 같은. 여러분 댓글은 얼마든지 다세요. 댓글로 잡혀가진 않을걸요? 책임도 안 져. 책임도 안 져.